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왜 김포 파주까지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일정한 기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던 지역을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고 나서 미분양 관리 지역을 해제했단 말이죠. 제일 먼저 북한 떠올립니다. 판문점. 이런 곳이 과연 조정 대상 지역이 맞을까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운정 구축 아파트 10년간의 실거래가 그래프 추이에요. 자, 이 아파트 실거래가 자체도 누가 만들었죠? 지금 현재 어떻죠? 2억 중반 막 이렇게까지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 태반이에요. 3개월 물가 상승률 1.3배 이 기준을 들이대면서 2억 이상 오른 아파트는 현재 3개 단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갭 투자자들이 몰리고 과열되고,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운정신도시는 집값 올리지 말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 3개월과 1.3배 그 수치만 보고 10년간 자신들이, 그리고 여기 갭 투자자들이 몰린다고 아파트들이 집값 막 10억 이상을 찍을 동네가 아니라고 외지인들이 먼저 그렇게 평가해주는 동네예요. 아직 삽도 제대로 안 푸고 토지 입찰도 제대로 안 된 운정 3지구를 10년의 세월에 그래도 민주당이 지지해주잖아요. 모든 플랜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 양도세 중과도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정 부동산 뽀개기 운포TV입니다. 파주시 김포시 조정대상 지역 검토,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날 나온 국토부 차관의 언론 발표 내용이고요. 과연 파주시 김포시가 조정대상 지역 검토가 될 만한 대상인지, 대상 지역 법률 지정 통계의 함정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적폐,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정부가 노무현 정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일관되게 바라보는 부동산에 대한 시선이에요. 부동산의 주거 생활의 대상이 아닌 자산 가치로 생각하거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적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일관되게 주택은 한 채만 보유하고 살아라, 재산 증식의 요건으로, 그리고 재산의 대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비단 갭 투자자나 정부가 얘기하는 투기꾼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주거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집 마련이라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삶과 함께 주거의 목적, 그리고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압승.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 조정 대상 지역 추가 검토 그 국토부 차관이었나요? 그 자신의 찬 발언들,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지금 현 정부는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무려 180여 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적폐 청산의 강력한 추진력을 받게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현 정부는 한 채 이상 보유하거나 두 채, 다주택을 적폐라고 보기 때문에 180석 이상의 압승으로 자신들의 그런 신념에 확고한 국민적 지지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터넷 여론과 다르게 실제로 모든 국민들 80% 이상이 이거를 지지하느냐, 그것은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압도적인 총선 결과가 나온 것은 맞죠. 그래서 4월 총선 압승 이후에 6.17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갭 투자자, 일명 투기꾼이라고 하죠. 정부가 얘기하는 투기꾼의 그 개념 자체가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갭 투자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바라봤을 때는 집을 구매하고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다 투기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슬슬 터져나오는 언론 기사들입니다. 김포 파주 조정지역 지정 검토, 6월 27일 날 라디오 방송 김종배 시사토론인가요? 김현미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포 파주 등 집값 이상 징후 때는 바로 조치하겠다. 그 다음날 바로 어제였죠? 국토부 차관이 인터뷰했습니다. 김포 파주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요건이 된다면 바로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요즘 정부의 대책을 보면 엠바고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엠바고라는 것이 사실 정부나 기관 등이 언론사에 일정 시간 동안 언론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간략한 핵심 정보를 미리 언론사에 제공하는 행위인데, 엠바고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발표하는 대로 족족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왜 김포 파주까지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투기꾼 갭 투자자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운다. 이거는 카페 한 회원분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도 묶어버린 상태예요. 수도권 거의 전역을 묶었는데 들끓는 지역 민심, 그리고 객관성이 없어요. 일정한 기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던 지역을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고 나서 미분양 관리 지역을 해제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수도권 전역의 규제 조치를 시행해 버렸어요. 특히나 안성시는 지금 조정 지역 철회 요구도 하고 있죠. 2기 신도시, 검단 양주 이런 것들이 과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인가에 대한 의문 사실 모두가 생각하고 있죠. 양주, 파주, 운정은 아주 미분양의 무덤, 검단도 마찬가지로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지역들을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넣다 보니까 김포, 파주만 제외한 비난 연원에 밀리는 형국이에요. 안성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내 아파트 이런 그 3개월간의 집값 변동 추이와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안성은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오히려 김포, 파주가 더 높게 수치가 나오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지정을 했느냐. 철회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비난 여론에 밀리는 형국이에요.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초래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파주의 인식은 어떻죠? 제일 먼저 북한 떠올립니다. 판문점. 가장 많이 떠올리는 연관어가 판문점 북한이에요. 통일. 그리고 두 번째로 노후하고 낙후된 지역. 세 번째로 운정 신도시. 잘 몰라요. 하지만 인프라 자족 기능이 없는 배두타운 정도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죠. 심지어 일산 주민들조차 파주 운정은 멀다고 생각해요. 수도권 전역에 걸쳐있는 지하철 하나 안 뚫린 곳이에요. 경의선이 전철화됐지만 없이 낮은 배차 시간과 전철 경의중앙선의 그 기능 자체는 좀 많이 지하철로서는 떨어져요. 그래서 운정 신도시 주민들이 지하철 3호선을 그렇게 학수고대 했고 이 희망 고문이 거의 10년째 정부에 의해서 희망 고문 중이죠. 아직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이 과연 조정 대상 지역이 맞을까요? 조정 대상 지역 법률 통계의 함정입니다.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에요. 사실 이걸 가지고 거의 지금 요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다 잡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3개월이에요. 이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파주 운정 신도시나 파주는 어땠죠? 집값이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것을 단순히 지역을 잘못 선택하고 너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집을 산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냐 라고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2006년, 7년, 8년 그 당시에 2기 신도시의 건설을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꿈과 희망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지금 3기 신도시처럼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를 이어가는 계보죠. 꿈과 희망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될 줄 알고 집을 구매했던 것이고 10년 동안 집값이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지역이 파주 운정 신도시인 거예요. 파주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운정 구축 아파트 10년간의 실거래가 그래프 추이예요. 자, 이 아파트 실거래가 자체도 누가 만들었죠?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이 출처는 호객노노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호객노노 가셔서 바로 이 운정 신도시 아파트 아무데나 그냥 무작위로 한번 찍어보시고 전체 기간으로 해가지고 실거래가 그래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우하향. 우하향이 뭐죠? 집값이 분양가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우하향. 이게 다 지금 다른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 크게 보여드린 게 2006년에 3억 5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죠? 2억 중반 막 이렇게까지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 태반이에요. 아니면 그나마 좀 난 게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합세, 아니면 뭐 좀 요 정도였다가 약간 오르는 듯 하다 또 보합세. 집값이 오른 역사가 없는 지역이에요. 10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의 그 통계 함정을 한번 보세요. 3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넘어가면 그냥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분양가 이하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이치인가? 이게 통계의 장난 아닌가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서울 근교 비슷한 목동이라든지 다른 지역 파주 운정 신도시의 이 분양가로도 충분히 수원이나 수도권에 지금 엄청 많이 오른 아파트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10년간 수억 대가 오를 때 5억 6억씩 오를 때 인서울은 더하죠. 운정은 오히려 하락세를 유지했어요. 운정 신도시 구축 아파트 대부분의 현실이고 운산 금초는 지금 여기서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개월 물가 상승률 1.3배 이 기준을 들이대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GTX 운정 역세권 근처 혹은 야당 역세권 신축 아파트는
지금 과열된 것이 아니냐. 전에 비해서는 약간 오름세가 있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약간 열기가 들어왔죠. GTX는 정부가 수도권 주민들 대광일을 통해서 광역교통 개선망을 개선해 주겠다고 공약을 한 거잖아요. 이런 역세권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수요가 집중되는 거는 당연히 시장 논리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억 이상 오른 아파트는 파주 통틀어서요. 군산 금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운정신도시 내에서 2억 이상 오른 아파트는 현재 3개 단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덜 오른 신축 아파트, 야당 역세권 쪽으로 한 2개 단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 2년 동안 한 1억 조금 넘게 올랐어요. 이 상태를 가지고 과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며칠 사이에 갭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집값이 막 5천만원, 7천만원씩 뛰고 있나요? 전 지역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간 집값이 오른 아파트가 거의 전무하고, 그나마 정부의 GTX 발표로 이거는 자족기는 확대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었잖아요. 인근 2-3개 단지가 좀 올랐다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갭 투자자들이 몰리고 과열되고 구축 아파트들도 집값이 과열되고 오르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올랐던 아파트인데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이 몰려서 한 4천만원, 5천만원, 6천, 8천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운정신도시는 집값 올리지 말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 3개월과 1.3배 그 수치만 보고 10년간 자신들이 노무현 정부의 그 시절을 이어받는 정권이잖아요. 그런 자신들이 할 말과 꿈과 희망을 이어주지 않고 자족 기능은 채워주지 않으면서 계속 분양가 미만으로 지내라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오르면 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10년 동안 수억이 올랐는데 한 몇 천만 원, 전체적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몇 천만 원 오른다고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정도의 그 정도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냐 이거죠. 6.17 대책이 발표된 지 아직 보름도 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7월이 되자마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빨리 묶으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운정은 북한 이야기가 나오는 동네예요. 갭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쳐도 10년간 분양가 미만으로 살아온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인데 그냥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갭 투자자들이 몰린다고 아파트들이 집값 막 10억 이상을 찍을 동네가 아니라고 외지인들이 먼저 그렇게 평가해주는 동네예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운정신도시에서 왜 이 집값 5억도 집값이 운정신도시는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4평 아파트가 운정에 5억이면 내가 왜 여기에 아파트를 분양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기를 하면서도 자괴감이 들지만 운정신도시의 팩트를 좀 약간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갭 투자자들 잡는다고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거래도 안 하고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하려고 하는 운정 3지구는 또 미분양의 무덤으로 만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운정 신도시가 과거 몇 년, 5, 6년 동안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그런 오역으로 언론에만 나왔는데 아직 삽도 제대로 안 푸고 토지 입찰도 제대로 안 된 운정 3지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으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LTV가 안 나와가지고요.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난리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운정 3지구로 오냐 이거예요. 또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10년 넘게 제자리인 구축 아파트 보유로 이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더 가까운 지역에 갈 수도 없어요. 주민들이요. 지역 내에서 그나마 비슷한 분양가에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마저 조정 대상 지역 LTV로 6개월 내에 전입해라. 무조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6개월 남은 시점의 아파트만 동호수만 가려가지고 그걸 선택하고 LTV도 규제하고 이런 각종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왜 소외받았느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10년 동안 소외받았던 이유는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권에서 기존 정권이 만들어냈던 모든 업적들을 다 깔아 뭉개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어렵게 자족기능 확보도 안 되고 소외받았단 말이에요. 양주도 마찬가지고 김포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과열 방지 및 갭 투자자들의 원천 차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10년의 세월을 그래도 민주당이 지지해 주잖아요. 자족기능, 지하철을 염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지, 이거를 반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약간의 10년간의 분양가 이하의 그런 주택들이 대부분인 아파트를 규제하면서 갭 투자자들을 원천 봉쇄한다? 갭 투자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 운정은 한계를 보고 들어와요. 서울 강남이 아니잖아요. 3기 신도시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운정신도시는 유튜버들조차 운정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는 거의 없어요. 과거에 유튜브에서 운정신도시 얘기를 한 사람들은 있어도 사람들이 보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소외되고 관심이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만드는 유튜브조차도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운정신도시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새벽에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새소리도 좀 들렸죠. 월요일 아침 일찍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네이버에 원래 카페 회원분들께 1주택자의 갈아타기 전략이라는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영상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보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정신도시가 만약이라도 지금 정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게 되면 모든 플랜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 양도세 중과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중대대 같이 분양권을 또 가지신 분들은 또 복잡해져요. 지금 중대대 지금 LTV 정부가 해서 LTV를 지금 소급 적용하고 있잖아요. 중대대 분양권이나 심도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도 지금 2018년에 지금 공급계약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을 한번 면밀히 봐야 될 지금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기분이 좀 이렇게 업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아주 천천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운정신도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면은 정부가 정말 그렇게 추진한다면 앞으로는 영상 컨텐츠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